자, 훈민정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글자들, 요거는 한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자를 우리말로 바꿔서 표기한 거, 요런 글자들, 요것들을 한자어라고 해요. 칠판을 봐야 되는데, 얘는 한자, 얘는 한자어야. 요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자, 위에다 쓸까? 밑에 쓸게, 밑에다가. 새, 종, 어, 제, 훈, 민, 정, 여기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요 한자, 요것도 한자어잖아요. 근데 같은 한자어인데 일단 글자가 다 구분이 안 되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건 소리값이 없는 거야. 반면 이렇게 꼭지가 붙은 건 옛 이응, 꼭지응이고 받침이 발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일단 요거 동그라미 친 거는 무시하고 일단 요렇게 발음할 때, 그래서 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쉐, 종, 어, 제, 훈, 민, 정, 흠,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요거 제로값 써 있는 건 무시하시고 원래 발음 나는 대로만 했을 때 요 발음하고 현대 국어랑 발음이 다르게 생긴 거를 골라볼게요. 쉐와 세 발음이 다르죠? 이렇게 적는 발음을 요거를 어디다 적을까? 동국 정운식 표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우리 실제 발음 현실음 또는 실제음 같은 말이에요. 이 아닌 중국 원음, 한자어죠. 중국 원음에 가까운 이상음, 이상적인 소리값, 그런 뜻이에요. 실제음이 아닌 이상음을 표기하는 것을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해요.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 한자의 소리값을 어떻게 읽을 거냐, 소리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표시한 일종의 발음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국정운에 쓴 식으로 표기한다.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가 배우려고 발음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 발음대로 적는다는 건 중국 발음대로 적는 거예요. 우리 발음이 아니고 중국 원음에 가까운 이상음을 적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리값이 다르게 생긴 거 찾아서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게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자, 표시해 보세요. 쉐, 세, 다르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국정운식 표기 골라보세요. 동국정운식 표기 발음이 다른 것만 일단 제, 또 정,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발음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는 성음법이라는 게
프린트에는 성문법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자, 우리말에, 우리 그냥 고유어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가라고 써 있으면 우리 그냥 가라고 쓰면 돼. 근데 한자를 우리말 이렇게 옮겨 적었다. 그럼 여기 제로 표시 이렇게 해줘. 읽을 때는 강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가라고 읽어. 고유어는 받침을 안 적어도 돼. 근데 한자의 경우는 제로 값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응? 요거를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야 음절을 이룬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받침도 없지만 적어준 거예요. 요거를 음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해서 성음법이라고 그래. 이게 고일 교과서는 안 해요. 원래는 여러분 프린트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성음법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음법에 해당이 되는 것만 골라볼게요. 자, 성음법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을까요? 셰 성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음법에 해당돼요. 이렇게 요것도 성음법이에요. 그러면 책 한 개 3개죠?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과정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능에는 나와요. 나올 수 있는데, 자, 체크를 냈거나 동그라미 쳤거나 다 묶어서 1학년 때는 그냥 다 묶어서 동국 정은식 표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만 지금 성음법에 해당이 되는 글자잖아요. 얘도 동국 정은식 표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글자예요? 셰, 제, 정, 흠 5개예요. 객관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동국 정식 표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동국 정식 표기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냥 요 말은 외우셔야 돼. 훈민정음은 현실음이나 실자음이 아닌 중국 원음에 가까운 이상음을 표기하였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됐죠? 자, 제목에서도 일단 할 게 많아서 세종 밑줄 칠게요. 위에다 칠까? 자, 세종. 자, 이게 기억날까 모르겠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나라님, 임금님, 주상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사후 문헌, 죽은 뒤의 문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예요. 사후 문헌 암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훈민정음은 원본 훈민정음이 아니고 해례본이에요. 출전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 출전을 안 써주신 것 같네요. 왜 2번 있어? 여러분 필기하기 좋으시라고 내가 2개를 했던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자, 여기 원래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맨 밑에 월인청강 월인석보라고 써있어요.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하고 석보상저에서 주요 부분만 뽑아가지고 다시 엮은 책이 월인석보예요. 그 월인석보 맨 앞에 용벼청가의 월인석보 앞에 훈민정음 어지, 요 부분을 어지라고 그래요. 우리 배울 부분. 요 부분이 번역된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훈민정음 번역본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 해례본, 번역본인 거고, 원본은 뭘로 적었다고요? 한문으로 적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나중에 지금 월인석보에 있는 걸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넣은 거기 때문에 사후문헌인 거예요. 자, 어는 임금을 뜻해요. 그래서 어가 그럼 임금이 타는 수레를 어가라고 그래요. 이건 임금이야. 그래서 그냥 바로 쓰자. 어제 그러면 임금이 지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집현전학자는 오히려 나중에 반포하고 이런 걸 막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응?
훈민정음은 뜻이 세 가지예요. 일단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판이 졸려? 보는 거지? 책 이름, 문자 이름, 세 번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예요. 적으세요. 외우셔야 돼요. 백성을, 한자 그대로예요. 사실은 가르치는, 가르칠 훈, 백성민, 발정, 소리음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직역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훈민정음을 배우는 이유는 물론 우리 한글의 뭐 제자 원리니 이런 것도 다 배우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지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건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예전 교과 과정에 다 있었는데 여러분 교과 과정 다 뺀 거예요. 자, 그럼 좋으냐? 좋을 거 없어. 수능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배워야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수능에는 왜 내? 웃기는 거죠? 2학년 때는 배울 수도 있어요. 2학년 때는. 근데 2학년 책에도 제대로 들어간 책이 별로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나와. 자, 일단 15세기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제자원리 이런 거 배운 것도 있지만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15세기 국어랑 현대 국어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글을 배우는 언어의 일반적 특성, 대전제가 되는 언어의 일반적 특성 외우셔야 돼요. 무슨 성?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뀌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언어의 역사성.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성을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가역성이라고도 해요.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역은 바꿀 역자예요.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언어가 처음 생기는 거를 신생한다고 하고요. 그 신생한 단어를 신생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우리가 신생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생어 이렇게 하고요. 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일단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일단 만들어져서 쓰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널리 쓰이게 될 때 그거를 성장한다고 해요. 글씨 일단 크게 써드릴게요. 성장한다고 하고요. 그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사회성을 획득하고 그러다가 사라지게 돼. 사멸했다, 소멸했다는 다 좋은데 신생어의 반대말로 할 때는 사멸어라고 해요. 소멸어라는 말은 없어요. 사멸한다고 하고 그 사라진 말을 사멸어라고 해요. 이거 가로를 묶어야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신생한다, 그 말을 신생어. 성장하게 된다, 언중, 어떤 말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을 언중이라고 하고요. 그 언중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져서 널리 쓰이게 되는 걸 성장한다고 하고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면 사멸한다고 하고 사멸한 말을 사멸어. 요 과정, 신생,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거치는 언어의 일반적 특성을 뭐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 다른 말로 가역성이라고 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주제가 중요해요. 주제. 자, 주제는 한번 적어보세요.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의도, 취지예요. 그래서 주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예요. 중국이
훈민정음을 지들이 만들었대요. 지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걔들은 고구려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그랬을 때 고구려 이북 땅과 만주, 연해주 이런 쪽, 간도 이런 쪽과의 어떤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국경 분쟁이 생겼을 때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땅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요즘 애들은 못 들어간다? 들어봤어요?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천마총 이래야 되나요? 천마총 맞나요? 그런 걸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네들 거라고 하잖아요. 발굴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뭐 벽화라든가 이런 거 등등 보면 중국 복색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들 문화가 아니라는 걸 인정이 되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같이 연구하면 자기네랑 전혀 다른 문화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어야 우리랑 국토 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복도 지낼 거고 김치도 지낼 거고 또 뭐니 훈민정음도 조선 땅이 결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자가 따지면 지배를 받은 건 없어요. 응? 침략은 당한 적이 있어도 그건 청나라 때나 이런 때지. 병자호란 때. 엄밀하게 따지면 한족은 그 청나라 족속하고 달라요. 우리가 같은 계열이고 한족은 전혀 다른 계열이에요, 사실은. 응? 자,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우리 땅인 거예요. 따지면 국뽕이니? 우리가 중국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청나라를 인정한다. 근데 청나라 족속이 한족이 아니에요. 걔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고구려 위에 과거에 있었던 말갈, 여진, 거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사실은 같은 족속이에요. 응? 과거의 흉노 데이족 아마 이런 것도 다 같은 족속일걸요.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 다 우리 족속이에요. 사실은 전 세계적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국뽕인가요? 자, 이상에 넘어갔는데, 자, 중국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지들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일본 경우에도 지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신대문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얘기했던가요? 신대문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쓰던 문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들이 버린 글자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언제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10년 됐을지 20년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어느 학자가 어떤 문화재를 발굴한 거예요. 그 발굴했는데 그 문자를 신대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실제로 훈민정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아, 진짜로 그런 건가? 너네 이거 알아요? 훈민정음 뭐 보고 만들었죠? 제가 초등학교,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이, 옛날에 초등학교는 요즘도 그런가? 국영수가사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양반 이름이 김웅숙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양반 그러면 안 되겠다. 뭐 그 양반도 뭐 알아서 그랬겠냐? 모르고 한 거겠지.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훈민정음을 뭘 보고 만들었는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훈민정음이 시골 문 있잖아요. 한옥인 문. 이렇게 생긴 문 있죠? 이거 보고 만들었다고 배웠어요. 여기 글자가 다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비음, 비읍, 비읍 다 있잖아요. 이응 없잖아요. 이응은 문고리. 시옷 없잖아요. 시옷은 완자창. 이렇게 생긴 거 완자창.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보고 만든 줄 알았어요. 자, 나중에 대학을 가서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훈민정음을 한 학기를 따로 배워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훈민정음이 뭐 몽골에서 문자를 가져왔다는 등 어디서 가져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다 식민사관. 이거 식민사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쪽발이 놈들이 조선인들은 창의성이 없어. 니들이 무슨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그럴 리 없어. 니들 이렇게 문자 보고 그냥 대충 만든 글자야. 라고 우겼던 거예요.
난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론이 있더라. 이론 진짜 있어요. 일본인 학자 이론인 거예요. 훈민정음이 계속 전해져던 책이 아니고 중간에 소실됐다가 발견한 거 알아, 얘들아? 내가 얘기 안 해줬어? 응? 자, 사라졌었는데 훈민정음을 만든 취지가 써있는 책이 있다,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책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발이가 무슨 문을 보고 만들었다는 등 이런 얘기 자꾸 하지.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훈민정음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 이게 내가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걸 하면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들어봤어요 혹시? 되게 부자였대요. 엄청난 갑부인데 돈을 막 함부로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함부로 쓰긴 썼는데 나쁜 데 쓴 게 아니고 수천국 이런 데 쓴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들이는 데 돈을 썼어요. 왜 그랬냐면 일제차 때에는 욕 나오네 진짜.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응? 들어가가지고 문화재를 빼냈는지 응? 들어가가지고 푸닥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대통령이랍시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를 몰래 빼갖고 어디 주머니에 넣고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응? 자, 갑자기 흥분해갖고 또 잊어먹었네. 뭐야? 앞에 뭔 얘기했었냐 내가 방금. 전영필. 그냥 윤석열, 우리가 독립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화재를 밖으로 빼내는 새끼들도 있는데 팔아먹고 이러잖아요. 훔치기도 하고, 응? 또 다른 새끼들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요. 응?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만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응? 훔쳐가잖아요. 근데 일제차 때는 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해안가에 있는 절벽에 있는 암각화 이런 것도 오려가지고 쪼개가지고 가져가려고 했던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 뭐지? 을주 방부대 암각화인가? 뭐냐 이름이? 들어봤니? 그 어부가 그 고기잡이를 갔다가 우연히 신기한 걸 발견한 거야. 이게 뭔지 좀 조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올 때는 안 보여. 물이 빠져나갔을 때만 보이는 거야. 절벽에 뭐가 막 그려져 있는 거지.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모르겠어요. 응? 뭐 방부대 뭐 암각화인가 그래요.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쪽발이가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우리 경복궁에 있는 무슨 집이냐? 그걸 쪽발이가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다시 재조립해갖고 쓰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일본인 놈들이, 고관이나 이런 놈들이 또는 친일파 이런 놈들이 문화재를 자꾸 밖으로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영필이가 그거를 하나라도 더 반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사 모았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몇십억, 몇백억을 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는데 썼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훈민정음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이 양반이 들은 거야. 갔더니 진짜 훈민정음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집 한 채 값, 뭐 집 한 채라고 하면 진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집 한 채 값을 달라고 상대방이 요구를 했대요. 근데 전영필은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채 값을 준 게 아니고요. 아니다, 이거는 그 정도 가치가 아니다 하고 집의 세 채 값을 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 주세요. 그런 걸 야 씨발 우리나라 훈민정음 문자 만든 그런 원리를 쓴 책인데 이게 무슨 10억이야. 이거는 안 돼. 몇십억을 더 준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자, 다행인 거는 훈민정음을 입수했잖아요. 지금도 훈민정음 그 필사본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무슨 성진인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갑오를 이렇게 오든 거를 어쩌다가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나라에 기증을 하겠대요. 근데 그냥 기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100억인가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랬대요. 들었어요 혹시 뉴스에서? 그리고 100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10억을 요구했는지 100억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큰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국가 재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보물인 건데. 그래서
아마 좀 그 타협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감췄어. 안 내놔 계속. 지금도 못 돌려거든. 지방 가보니까 뭐 돌려받는다는 말은 좀 그렇다. 어쨌든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전용필은 몇십억을 몇 배를 주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식민지하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뺏기는 거예요. 일본인에게.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서 천황 서구에 숨겼겠지. 그리고 여전히 훈민정음은 창호지 문 보고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면서 너네는 창의성 없어.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되는 민족이야 너네들은. 이라고 주장하겠다. 이게 식민사관이 그래서. 근데 광복 독립하고 몇십 년이 지난 데에도 그런 데에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식민사관이 얼마나 뿌리겠어. 그죠? 자,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전용필이가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자기가 훈민정음을 찾았다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추고 있다가 독립된 이후에야 사실은 이렇게 샀다라고 밝힌 거예요. 섬찟하지 않냐? 만약에 밝혔으면 없어진 거예요. 일본께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일본 히라가나 가타카나는요. 아까 우리 앞에 향차식 표기라는 거 배웠죠? 우리 안 했던가? 향가를 향차식 표기로 했잖아요. 훈독, 음독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자를 빌려가지고 우리말 어법에 따라 조사 어미를 한자로 적은 것 뿐이에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거를 간략하게 적은 형태. 불경, 신라시대 불경을 보면 한자 옆에 약자 형태로 간단하게 써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히라가나예요. 그러니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향찰의 표기를 일본식으로 맞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 입장은 그게 쪽팔리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 이런 거 주장하고요. 훈민정음에 너무 왜 부르면 도나? 그 다음에 신대 문자라고 해서 지들 문자 고대 문자가 있는데 그거를 지들은 버렸고 그 찌꺼기를 우리가 가져 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신대 문자에 해당이 되는 그 문화재를 발굴을 한 거예요. 무려 3군데에서. 말이 되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못 찾던 문화재를 갑자기 3군데에서 막 찾아? 그래서 우리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응? 일본도 난리가 났고 우리도 난리가 났었어요. 이 진짜 뭐냐? 진짜로 그런 거냐? 근데 다행히 일본의 그 학자의 제자가 양심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 교수가 갖다 심어놓은 거다. 몰래 묻어놓은 거다. 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학자가 진짜로 3군데에다가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고 10년쯤 후에 있다가 발굴한 척 했던 거예요. 일본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라고 할 수 없는 새끼들이 많아요. 응?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빛깔을 완전히 재현해냈다. 이래가지고 막 또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우리나라 도공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현대인. 쪽팔리지 않냐?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제가 하다가 이거 보니까 또 흥분되고 그랬는데, 자, 훈민정음 국뽕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자질 문자, 유일한 자질 문자예요. 글자 안에 글자를 발음하는 위치, 소리값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리값, 위치, 발음하는 방법이 글자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질이라고 하고요. 그 문자는 딱 하나, 훈민정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대표적인 사람 촘스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고요. 응? 누가 언제 무슨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문자가 없잖아요. 훈민정음은 유일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AI 인공지능 언어학습 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언어 형태가 훈민정음 한글이에요.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 자음과 모음 쪼개진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가 15,000자? 엄청 많고 우리 소실된 글자 있죠? 이런 것까지 모으고 이러면
뭐 이런 글자도 있거든. 이런 거. 다 하면 곱하기 또 몇 배가 되겠죠? 그러면 10만 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언어를 훈민정음 하나로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없는 나라도 많아요. 지금도 우리 한글로 가져다가 표기를 쓰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자, 국본 가지셔도 돼요. 응? 자, 훈민정음 창제 취지 많이 돌아갔는데요. 4가지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객관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자주정신. 주체성이. 중국이 지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아예 첫 줄 딱 나와요. 우리말이 중국 한자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말을 문자를 기록할 문자를 따로 만들었다는 말이 따로 나와요.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돈 없는 사람들은요, 변호사 제대로 못 세워요. 국선 변호사 쓰면 대충 하고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 백성들도 문자를 쓰게끔 이렇게 한 게 훈민정음인 거예요. 세 번째, 창조정신. 이 창조정신은 빼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오지선다를 만들고 창조정신 넣고요. 마지막, 실용정신. 4가지.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자,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훈민정음. 첫 번째 중요한 거 언어의 역사성, 가역성. 자,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주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의도, 정신. 이래도 좋아요. 자주. 좀 다시 외우세요. 애민, 창조, 실용정신. 4가지예요. 됐죠? 자,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시각적으로 확인만 좀 할게요. 자, 글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점 찍힌 것들 있죠? 요게 옛날에는, 자, 우리는 지금 옆으로 써 있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옆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 2개 찍힌 거는요, 낫과 관련 있는 말이 아니고 말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글자의 왼쪽에 찍는 점을 사성점 또는 방점이라고 해요. 자, 어디다 적을까? 자, 여기다 저는 적을게요. 자, 사성점, 다른 말로 방점, 다른 말로 좌가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프린트에 있었어요. 자, 방점, 왼쪽에 더한다고 해서 좌가점이라고도 하고 사성점이라고도 해요. 이 있었던 걸로 보아, 사성점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있었던 걸로 보아 15세기에는, 중세에는 사성, 우리말에도 사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쓰고 우리말에도 사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중국인과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이런 거 보면 띄어쓰기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써드린 거고요. 원래 원본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띄어쓰기는 일단 안 돼 있고, 띄어쓰기 할 때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단어예요, 단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를 처음 시도한 거는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독립신문에서 띄어쓰기를 처음 시도한 거예요. 1933년인가? 독립신문 언제 창간했니? 그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일단 띄어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쓰기 아까 가로쓰기 했다고요? 세로쓰기 했다고요? 세로쓰기. 응?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라고 하는 건 미리 외우셔야 돼요. 표기법은요. 표기법 이어적기예요. 이건 별표보다는 그냥 중요한 정도. 표기법 이어적기. 이어적기도 용어로 해서 붙여 쓰는 거예요. 연철식 표기고요. 그 다음에 받침 규정은 팔종성법이 얘도 중요해요. 팔종성법 팔종성 가족용 이렇게 해도 되고 경,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개. 그 다음에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예외가 아니고 얘가 원칙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용벼창가의 종성, 부용, 초성을 얘를 예외로 보는 거예요. 수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별표예요. 얘는 외우셔야 돼요. 모음조화, 엄격. 다른 문법 헷갈리니까 다른 문법 보고 판단하기 전에 모음조화와 관련된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얘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모음조화가 엄격하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맞다. 모음조화 불안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15세기는 이어적기, 연철, 팔종성법, 모음조화가 엄격했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외우시고 됐죠?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한 2주만 하고 끝내자.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어서 하든가 할게요. 두 번째로 또 찍든가 할게요. 자, 들어가도 될까요? 자, 오늘 4대 정신까지만 하고 갈까? 해석만 한번 하고 가자. 오늘은 다음 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훈민정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원본 우리 찍은 거 말고 예전 거에 보면 훈민정음 찍어놓은 게 있어요. 뭐 몇 분부터 훈민정음이 써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듣고 오시면 좋고, 오늘은 해석만 한번 하고 갈게요. 의역 바로 할게요. 그냥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꼭 꼼꼼히 해드리고 오늘 그냥 전체 의역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문자와 중국말과 달라서 중국 문자와 우리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나는 세종이죠. 내가 이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어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자음 몇 글자? 17글자, 모음 11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하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오늘 개감을 할게요.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주정신이에요. 왜 표시가 이렇게 돼 있냐? 자주는 여기 써 있는데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단락을 나누면 여기까지 나눠야 돼요. 얇게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물론 문장이 끝나진 않았죠. 여기까지가 자주정신이에요. 왜 진짜 우리나라 훈민정 왜 만들었냐?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하고 달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한자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말이 그러니까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말과 중국 문자가 안 통해. 그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정신. 자, 그 바람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고 그래서 뭐 임금에게 관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겨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애민정신이에요. 이렇게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까지가 창조정신이에요. 나머지는 맨날 잘 쓰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실용정신이에요. 자, 오늘 용어만 좀 하고 갈게요. 자, 얘들아 여기 잠깐 보자. 요렇게 쓰는 걸 뭐라고 그래? 요거를 각자병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어디 갔냐? 요거 보세요. 요렇게 쓰는 걸 합용병서. 근데 합용병서인데 옳지 합용병서인데 요 합용병서에 해당이 되는 글자를 초성에다가 썼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쓰세요. 요거는 투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군이라고 해요. 어두 자음군. 됐죠?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보세요. 이게 하다 위자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써놨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위하야.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성음법.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동국정의식 표기라고 한다.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요거 어두장군이에요. 자, 이거는 쓰다에다가 나중에 다 해줄 거예요. 음이 붙은 건데 우 더하기 미음인 건데 미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 더하기 미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배울 거예요. 명사음이라고 보는데 미음이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걸 무슨 적기? 오늘 요거만 하고 가자. 여기 뒤로 넘겨 적는 거 뭐라 그래? 아, 원래 옛날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요거 소리값 없잖아요. 그 종이 아깝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밑으로 적다 보니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 적었다기보다 올려 적었다고 해도 말이 맞지. 같은 말이지 뭐. 밑으로 내려 적으나 응? 내려 적어 이걸 이렇게 내려 적었다나 올려 적었다나 똑같은 말이지 뭘. 그죠? 옛날에는 새로 쓰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를 아끼려고. 자, 이렇게 적는 걸 무슨 적기? 이어 적기. 연철식 표기. 이런 거 무슨 표기겠어? 원래는 편자야, 편자. 뺨 그랬죠? 발음이 다르죠? 무슨 식 표기? 동국 정운식 표기. 그렇게 중요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용어만 하고요. 문법, 제대로 된 문법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거부터 할 거고, 지금 학교 어디쯤 나갔어요? 진도. 자, 다음번 다시 할게요.